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주는 여자 비니쌤입니다.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하나 43쪽입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에 제가 잠자려다가 급하게 잠깐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자꾸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삐를 꽂았어요. 너무 조금 촌스럽더라도 좀 봐주세요. 이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손영기 한의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잠깐 리뷰를 하고 잠자려고요.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하나. 제 체질이 뭐죠? 체질의학이 대중화된 이 시대의 한의사들이 흔히 받는 질문이다. 요즘은 예전에 그 사체질만 나눴는데 요즘은 8체질이 있죠. 그만큼 그 사람들 체질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8체질까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이버대학에서 한 학기를 체질에 대해서 수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학기를 끝나고 제가 수업 모니터에 뭐라고 제출을 했냐면 이 한 학기를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제 체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별로 제가 배운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제가 직선적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손영기 한의사님도 체질을 따진다는 자체가 좀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체질을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오염이 덜 된 청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쉽게 그 체질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중금속이나 일반 그 식품 첨가물에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체질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보통 제 체질이 뭐죠? 라고 환자분들이 물으시면 저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직 체질이 나타나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또는 체질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환자를 보아서 음식에 대한 충고를 잘 따를 것 같은 사람은 아직 체질이 나타나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충고를 잘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분께는 제 체질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체질에 대해서 선뜻 말하지 않은 것은 저자분께서 체질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곡된 정보에 따른 음식 가림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체질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 요법이나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도 좀 왜곡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저자분께서도 이 체질에 관해서도 왜곡된 정보에 따른 음식 가림 때문에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체질임을 알게 되면 의료인의 충고보다 스스로의 그 아름아리로 음식 및 생활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저도 이렇게 지인분들 보면 어떤 약초를 먹으면 좋으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약초가 좀 맞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보니까 내 체질에 안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땐 제가 그냥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전문 의료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냥 뭐 편하신 대로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괜히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은쟁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리고 아니면 또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실 분 같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면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또 제가 아는 만큼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체질 감별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자칫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오히려 병을 키우는 우려를 범하기도 한다. 사상을 전공하는 한의사들도 신중한
체질 감별을 일반인들은 잡지나 책에 실린 그 문답 표식, 문답식 표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하니 그 결과가 왜곡되면 당연하겠다. 사실은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는 한의사마다 제 체질 다 다르게 나와요. 뭐 어디는 태음인이라 그랬다, 어디는 소음인이라고 그랬다가 뭐 간단하게 또 문답식으로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지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의사분들마다 제 체질을 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나라는 의문도 좀 많이 갖고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체질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사이버 대학에서 제가 체질에 대한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체질에 대한 판단은 버리자라고 제가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색된 물에 잠긴 색종이의 색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는 것처럼 염색된 그 물 속에 잠긴 색종이는 그 원래의 색깔을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염으로 물든 시대 현실이 체질 감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항생제, 호르몬, 농약, 중금속,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으로 염색된 물 속에서는 색종이들이 제대로 된 색깔을 나타낼 수 없는 법이라 아직 체질이 나타나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라는 엉뚱한 답변은 염색물이 맑게 정화되기 전에는 감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체질 감별의 난해함은 사상에 대한 연구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자의 경우 시대적인 특수성에 그 원인을 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 시대에 거의 다 몸들이 항생제나 중금속, 농약, 첨가물 이런 부분에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몸이 되어버려서 원래의 그 맑고 청정한 몸 상태에서는 체질을 금방 이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오염이 되어 있는 몸 상태라 체질이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환경 오염에 있어서는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독일 뿐이다. 오염된 음식 탓에 타고난 체형도, 성격도, 병도 후천적으로 변해 오염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체질을 감별할 만한 기준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먹지마 건강법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저는 가공식품을 먹을 수는 없는 체질인가요? 라는 말을 하신대요. 체질에 따른 음식 가리기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저자분의 먹지마 건강법이 모든 체질에 해당되고 올바른 체질 감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십니다. 간혹 체질별 음식 가리기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체질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저자분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저자분과 굉장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괜히 체질을 따지다 보면 뭐 태양인에 뭐가 맞고 태음인에 뭐가 맞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체격은 태음인이면서 성격은 소양인, 병은 소음인으로 나타나는 감별 불가능의 상태가 많다는 거죠. 예. 지금 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분은 태음인, 어떤 분은 소음인이라 그러거든요.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은 체질 공부 따로 하셨다고 저보고 소양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소양인에 가깝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타고난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거에 반박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분들이 강하신 분들이라 제가 약한 저로서는 어떻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네, 그래요. 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태음인 아니면 소음인 같은데, 한의원마다, 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저도 또 한 학기 공부를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처럼 지금은 이 체질을 따져가면서 드실 게 아니라 체질 상관없이 드시고, 약초 같은 경우도 굳이 그게 염려스럽다면 어차피 단방으로 된 한 가지 약초는, 한 가지의 식품은 오랫동안 장복을 하시면 몸에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이나 4개월, 길어봐야 4개월만 드시다가 중단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드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굳이 체질을 따지지 않아도 그냥 내 몸에 좋다는 거를 이렇게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드시다가 또 멈추시다가 드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건강을 챙기실 것 같아요. 오늘 체질에 대한 거는 따지지 말고 그냥 드시라는 거예요. 또 이 영상 보시고 아니야, 나는 체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팔체질도 따져야 돼, 이러신 분은 네, 또 개인의 의향대로 생각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취사 선택의 여부는 여러분 몫이니까 보시고 수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